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한국의 이것 때문에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지난 5월 15일은 일본 패망 이후 미국의 통치를 받던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지 5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애초에 일본이 아닌 류쿠 왕국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1870년대 일본은 류쿠 왕국을 오키나와 현으로 병합해버렸고 이들도 일본의 만행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 역시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했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해야만 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일본어와 별개의 언어를 사용한 오키나와이지만 지금 류쿠어는 유네스코에 의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인 언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본격적인 비극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물자를 약탈하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까지 올라오게 되자 이때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의 몸에 폭탄을 두르게 하고 미군에게 보내 폭발시키는 자살폭탄 테러를 일삼았고 일본군의 기지 위치 등을 알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할 것을 두려워해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을 하나의 방패로 이용하거나 집단 자결 강요, 학살 등으로 섬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키나와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오키나와에 대규모 미군 기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일본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동양 최대 규모라는 카네다 공군기지와 후텐마 기지 등을 포함해 일본 본토에 있어야 할 기지들까지 미군 기지의 74%가 오키나와라는 그 작은 섬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키나와는 일본에게 버려진 죽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미군 기지를 모두 오키나와에 집중시켰고 여러가지 미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경제는 관광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 본토에 대한 반일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의 만행을 다루지 않은 구구 성향 교과서를 거부했고 힘든 투쟁 끝에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75년 아키히토 당시 왕세자가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오키나와 주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분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이 키메가요를 부르지 않아 화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키나와 주민의 반일 감정은 오키나와 독립이라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현재 오키나와의 상황은 일본에 의한 류큐 차별이며 식민 지배다 라는 내용의 설립 취지문을 내건 류큐 민족 독립 종합 연구학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발족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독립론은 1979년 일본 복속 100년을 맞아 처음 일어났고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2007년 류쿠 신보의 조사에 의하면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오키나와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41.6%, 오키나와 독립에 찬성한다는 20.6%에 달했습니다. 최근 반환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는 30%의 오키나와 주민이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키나와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차별 정책이 계속되는 한 오키나와 독립 여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예외 없이 오키나와에도 위안부를 세웠습니다. 오키나와 본도와 주변 섬들을 포함해서 130개가 넘는 위안소가 세워졌고 당연히 그 안에는 우리 조선인 여성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위안부는 가짜라며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요 시위 집회 장소를 선점해 정작 수요 시위는 차로로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일본의 주장과 한국 내 친일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모습을 보고 뒤에서 흐뭇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시다 일본 총리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키시다 총리는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숄츠 총리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며 숄츠 정권이 대일 관계를 중시하지만 소녀상은 밑에 구청이 관할하고 있어 독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수준에서 철거를 압박해왔지만 총리가 전달하면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각종 단체들과 일본 국민들이 로비 또는 협박 등으로 소녀상 건립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리까지 나서서 소녀상 건립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만의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본 패널이 일본도 돈이 없다며 한국이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 이유를 위안부 문제로 한국이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자 모든 출연자가 놀랍니다. 일본인 패널은 그 이유를 한국에게 속아서라며 끝까지 주장합니다. 일본이 돈을 주면 한국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돈을 줬음에도 또 다른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소녀상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정적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며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의 비리와 역사 부정을 위해 사용하는 로비 비용 등으로 일본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진실을 외면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진행했을 당시의 외상이었던 키시다 씨가 분명히 말한 것은 좋았다. 한국이 정말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철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저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한 상은 모두 철거할 때까지 일본은 기다려야 한다. 미국이 뭐라고 하든 여기는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모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다. 일본 측에서 행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키시다 총리가 독일 총리에게 예의를 차리며 철거를 직접 언급할 필요도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표방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문제다. 이건 한국을 향한 메시지와도 맞네. 진심으로 관계 개선하고 싶으면 이런 일본 측의 감정을 배려해라 라고 하는. 하지만 무리겠지. 정권 기반이 취약한 새 대통령은 1년만 지나면 반일이 된다. 이후 한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 종착역은 당교 이것밖에 없다.